2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이 30대인데 계약직만 하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일들. 예민한 게 나쁜 건가요?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첫 직장이 내 평생 직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향기록장 서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록씨의 수다 라디오 뽀펑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받았던 그 고민 상담들을 토대로 수다 떨면서 화장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얼태기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인트로를 찍어봤는데요. 이제 곧 생얼로 못생긴 아이가 나올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못생겼고요. 빨리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톤업 앰플 바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고민으로 방황 아닌 방황 중인 20대입니다. 아무리 20대가 흘러온 시기면서도 기회가 오면 여러 가지 해보라고 하지만 여러모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만큼 내 땅이랑 말처럼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되는데 미래를 걱정하는 타입이라 무작정 부딪히기가 걱정돼요. 서롱님이 20대를 보내고 나니 사회초년생이나 20 중후반에게 해줄 조언이나 미리 해두면 좋은 것, 가지면 좋은 마인드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대 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는 거의 그냥 방황의 시기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 굴곡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전공은 법대인데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편집자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일을 있잖아요. 변곡점이 진짜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20대 때는 정말 많은 점을 찍어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니까 그 점들이 하나둘씩 이어져서 선이 되고 저의 목표는 40대가 되기 전에는 저만의 면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그 런던 베이글 창업주 류님의 인터뷰를 보고 되게 와닿았던 표현이었거든요. 사실 20대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하지만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어렵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들이 약간 중구난방 뭔가 방향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또 두렵기도 해요. 의미 없는 헛짓거리였을까봐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30대가 돼서 20대의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20대라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만 해도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한다? 그거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자발적인 고립의 시간. 휴학을 안 해보셨다면 휴학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 휴학을 2번이나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진짜 오롯이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휴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혼자서 생각해볼 시간을 의식해서 가지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마음에 좀 들었던 문구가 우선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한 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챗GPT 여러분 다 써보셨죠? 이게 챗GPT를 써보면은 이 돌려깎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좋은 질문을 던지느여야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잖아요.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해도 이 친구들이 무엇을 만들어야지에 대한 것까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해서 인풋을 넣으면 그거를 좀 더 생산적으로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은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기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대체되지 않으려면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버릇도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취향이 뭔지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나에게 핏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레트는 요거 쓰겠습니다. 이거 사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 클리오의 국가유산청 이거 팔레트예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뻐.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 해본 분야의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동안 2년 이상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일하면 저에게 오는 책임이나 큰 프로젝트가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아랫사람을 챙기거나 팀장으로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경우예요. 이번에는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일이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 규모도 크고 입사 한 달째 적응 중이라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나이가 30대인데 계약직만 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해본 일에 고민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전이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이거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일단 새로운 책임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진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망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더 무겁게 몰아붙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즉 계약직으로만 이어진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라는 나의 마음, 육아휴직이라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제 친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조만간 100일 잔치인가? 해가지고 거기 초대받아서 가는데 진짜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변화 중에 솔직히 신체적, 정신적 진짜 모든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겨내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너무 크게 짊어지려고 해서 혹은 저와 비슷한 제이스러우니 통제되고 좀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또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도망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왜냐면 내가 아이의 엄마가 됐고 좀 안정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막상 내가 정말 일이 안 맞으면 나 도망갈 수 없잖아. 나 무조건 여기서 버텨내야 돼.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좀 힘 빼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지내시다 보면은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달이 세 달이 되고 세 달이 6개월이 되어 있을 거예요. 휴! 여러분 덥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인턴에 채용돼서 회사 생활 경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알바경험도 전무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안 해서 그런지 면접에서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안에 취업 확률이 목표였는데 전국을 봐도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고 제가 눈이 높은 것도 아닌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져서 이런 제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런지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일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신입도 또 중고 신입들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됐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직 같은 친구들을 되게 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디선가 이미 일을 배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일은 어디서 배우냐고요. 제가 취준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 인턴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소한 성취가 아니에요. 다음 취업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무보조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해보는 경험 자체는 되게 다르거든요.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기본적인 문서 작업 등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면접에서는 지금 인턴을 하시면서 쌓았던 이런 일들을 이제 잘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여러분 자소서랑 면접만으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믿으셔도 돼요. 내 알바랑 대외 활동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스스로의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인턴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무보조라고 해서 되게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이 업무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해결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냈고 그 해결 방안을 토대로 나는 우리 팀이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바지했다, 서포트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회초년생 연차 때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들였고 그걸 토대로 내가 어떤 점을 느꼈다라는 이 과정을 서술해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탐색이 더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보면은 뭐 한 번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 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고 내가 원해서 막상 들어갔는데 상상과 내 기대와는 또 다른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쌓은 그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나한테 맞는 단계를 찾아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사한 글 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실력과 매력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여주거나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버텼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회와 운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버텨야 한다.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기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증명이 모여 성장한 사람은 탄탄하다. 어설프게 일하지 않는다. 온몸 구석구석 쓰러지지 않을 힘이 단단히 근육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 안정된 게 없고 진짜 버텨야 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과정들이 쌓여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훨씬 더 나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크게 한 번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턴이라도 이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차이가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다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말하자면 현실이 저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대가 되니까 다들 이제 이런 고민을 하나둘씩 하는 것 같은데 립을 좀 바를게요, 여러분. 일단 이거 엔트로피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걸로 한번 마무리해주고 이거 바르겠습니다. 얼터 이번 가을 신상인데 너무 예쁘죠? 올리브 컬러에 맞게 좀 웜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블러셔는 이거 립에 썼던 거 그대로 바를게요. 사랑을만을 바라보는 연애? 이거는 솔직히 20대 초반엔 가능. 근데 내가 결혼 생각이 있는 20대 후반까지 라고 하면은 결혼은 현실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둘만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 또 게다가 경제적인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지. 이 현실 앞에서 정말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사랑했으니까 지금까지 참고 만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현실이 자꾸만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 이제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내가 살짝 좀 이성적인 눈이 뜨게까지 만든 거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선택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내 삶과 충돌했을 때 내가 이걸 함께 짊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즉, 내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얼마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 그 시어머니 가족 반대하고 경제적인 게 좀 어렵고 막 이러면은 이게 또 나를 되게 힘들게 해. 그래가지고 오래 연애를 하던 친구들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을 하면 그 다음에는 되게 짧게 만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럴 바에는 크게 막 거리를 낄 게 없고 그냥 딱 계산해서 딱 그냥 대충 이렇게 맞는다 싶으면 그냥 결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많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연애와 결혼은 진짜 별개니까. 내 삶의 가치관에서 사랑과 현실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쓰다 써. 자, 다음.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 그래도 내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고 예쁘니까 이제라도 예쁜 옷을 이것저것 사 입어보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저의 취향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는 많은데 취향이 나이에 맞지 않아 고민이에요. 저의 최근에 현실 사이에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약간 쇼핑 덕질 후 휴덕 후 다시 덕질을 반복 중입니다. 저 이거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초반에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었다고 했었잖아요. 나한테 잘 어울리기보다 그냥 무조건 말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돌아간다고 해도 또 달라졌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항상 과거에는 좀 후회가 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깨달았어.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추구미랑 현실 사이에서 중심 잡기.
취미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옷을 쇼핑하고 코디하는 걸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귀여운 인형들 덕질하면서 막 사 모으잖아요. 그때 보면 그런 인형들이 나한테 어울리나?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귀엽고 일단 좋으니까 소비하잖아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관심인 사실 여러분 돈과 시간 내가 어디다 쏟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단 소비를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현실, 이 나이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굳이 억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나이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입지 않으면 또 왜 그렇게 입어? 왜 튀려고 해? 약간 이런 느낌? 참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죠. 회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하객룩 같이 TPO에 맞춰서 입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맞춰서 입는 거지만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좀 과하더라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 내 취향을 파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은 결충선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제가 와닿았던 책 중에 그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이영하 작가님의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럴듯한 이유가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니 이 자연스러운 결과에 굳이 도발적인 사건을 갖다 붙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 미숙한했던 지난날의 나도 여전히 길을 찾는 오늘의 나도 오늘보다 근사해질 내일의 나도 모두 다 소중한 나니까요. 그 시간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해보고 일단 마음껏 취향을 디깅해보시고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이 딱 대학 졸업 전에 아니 화장을 병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음 사연 가볼게요. 지금이 딱 대학 졸업 전 막학기인 학생인데 제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4년 동안 공부한 게 있으면 전공을 살려보자 라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직종이 티오가 정말 안 나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직종을 포기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나 겪는 취업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본가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셔서 졸업 시즌에 바로 취업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부모님이. 저 또한 생활비를 내거나 자취를 해서 부모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 특히 나의 전공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크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첫 직장이 내 평생 직업을 결정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요. 지금은 그냥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만 봤을 때 몰랐던 이 흐름과 이 시야를 얻게 돼요.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다음 선택을 할 때 그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자리를 궁극적으로 찾는데 도움이 된다. 제 지인 중에서도 원래 처음에는 학벌이 너무 좋아서 대기업 정규직만을 바라보다가 계속 좌절이 했어요. 티오도 잘 안 나지. 그러다가 일단 계약직 인턴이라도 해볼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 현장 일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나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최근에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 일을 해봐야 하면서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작은 기회라도 적극적으로 잡는 게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저도 어쨌든 전공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학부 시절 내내 되게 문제와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교회 활동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만들어낸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다 적극적으로 임해봤던 게 30대에 좀 더 단단해지고 방향성이 잡힌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바로 취업을 하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규직 입사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들만 봐도 충분히 이 친구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그 과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본가에서 계속 있다가 회사 생활할 때도 본가에 계속 있었거든요. 진짜 돈이 정말 취준생일 때 없을 때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내가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막 엄마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되게 위축되는 그런 게 있어.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아유 너가 지금 돈이 뭐가 있다고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앞에서는 맛있지만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 항상 씁쓸했어.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아요. 뭐 집안일을 도와드린다든지 같이 저녁 먹으면서 엄마나 아빠한테 좀 더 살갑게
부모님께 얘기를 한다든지 딱 생신, 어버이날 이럴 때 되게 열심히 잘 챙기고 부모님께 내가 마음이 쓰인다라는 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경제적인 돈은 내가 진짜 취업을 해서 드리면 되니까 그 전에는 이런 정성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부모님께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20대 친구들 너무 다 안아주고 싶다. 진짜 너무 마음이 그렇네요. 다 저도 그걸 겪어왔던 사람? 솔직히 지금도 여전히 불안핑이긴 하지만 그리고 밥 친구로 잘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먹을 메뉴를 하나 추천해달래요. 아니 제 영상 중에 밥 친구로 할 만한 게 있나요? 부끄럽네. 일단 뭐가 좋을까? 제 영상을 주로 저녁에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이라면 치킨 어때요? 저 요즘 여러분 뿌링클에 좀 빠졌거든요. 뭐 대표적인 메뉴긴 한데 그 뿌링클이랑 그 뿌링클 사이드 메뉴 그 치로스라고 하나에 6,000원짜리인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뿌링클이 아니더라도 뿌링클 사이드만 시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저는 마냥 적은 나이가 아닌 30대 초반 여자 사람입니다. 저랑 거의 동갑이시네요. 사실 저는 10대, 20대 모두 건강 이슈로 잘 지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놓은 것도 이런 것도 없이 순식간에 30대가 돼버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열심히 뭐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작년이었던 2024년에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겹치면서 무기력과 동시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일이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제 상태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입니다. 참고로 병원도 가봤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셨대요. 아니 너무 그냥 이건 힘들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지금 느끼는 이 무기력함 그리고 방향 상실감 이런 것들은 지금 의지가 약하신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몸이 너무 커다란 고통을 감당하느라 모든 게 그냥 다운이 되어버린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복되지 않은 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빨리 더 힘을 내셔서 방향을 찾아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쉬셔도 돼요. 지금 시점에서 빨리 일어나야 한다가 아니라 잠깐 멈춰도 된다? 잠깐 멈춰서서 좀 숨을 골라봅시다. 지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진짜 이렇게 스스로한테 계속 되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없이 30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금까지의 인생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버텨서 지금까지 살아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조차도 잘 버텨내고 계시잖아요. 이미 회복의 과정에 계신 거예요. 몸이 너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데도 다음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우리 나이 때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뭐 나이가 중요하고 때를 놓치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긴 했지만 요즘에는 좀 더 그런 게 무의미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 멈춰주셔서 진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그 다음을 도모해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말하는데 정답이거든요. 사소한 것에 눈치 보고 신경도 쓰고 이러다 보니 자존감 바닥이 되어서요. 내년에는 대학생이 되는데 그 전에 자존감을 올려보고 싶어서 상담 신청해 주셨네요. 자존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자신감과는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자존감이 뭐 외적인 걸로도 채워질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되게 괜찮다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것에 눈치 보이고 신경도 쓰이고 이거는 남들보다 더 섬세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누군가는 예민하다고 하는데 이 예민한 게 나쁜 건가요? 에 대해서 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예민함을 되게 잘 다스리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거를 이미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것 같아요. 꾸미거나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허락하는 마음을 이미 하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남 눈치를 많이 보신다 했으니까 그러시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을 미루거나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대학생이 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옷, 장소 뭐 이런 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취향을 찾는다는 행위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좀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사소한 곳에 눈치 보고 신경도 쓰이고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이러면 자존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나는 지금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나 정도면 충분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 말투를 좀 살짝 이렇게 살짝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여전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이게 높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나를 내가 조금씩 존중해주는 행동이 이렇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점진적으로 이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뭔가 입술에 다시 바르고 싶은데 토니모리의 밀크티 시럽을 바르겠습니다. 얘가 살짝 좀 척척한데 마무리가 좀 뽀송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딱 그 밀크티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 볼따구에도 살짝 더해줘요. 이거 컬러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고급져 보이는 느낌. 자, 마지막 고민 가볼게요. 저는 항상 과거에 살아요. 과거들이 자꾸만 저를 주저앉히고요. 예전에 이미 거절한 기회들이 두고두고 아쉽고 분명 나를 위해 끊어낸 인연임에도 그들이 그립고 이상하죠? 전혀 안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스스로를 위해선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 최근에 저를 무시하던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냈는데 오래된 인연이라 그런지 자꾸만 마음에 남아요. 이전에 거절했던 이성도 생각나고 두려워서 거절한 이직 기회도 아른거려요. 다들 이렇게 과거에 묶여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저만 유독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과거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현재로 오시나요? 저 너무 생각이 많은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우선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는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익숙한 거에 자연스럽게 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관계를 끊어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스스로. 좋게 이별하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이별과 상실의 경험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진 인연?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별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를 솔직히 생각을 진짜 되감아 보기도 해요. 흑역사를 계속 되게 리플레이 해보는 거죠. 근데 또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무의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랑 한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관계를 만날 때 좀 더 뚜렷한 기준이 생겨요. 지금 우리도 이번 삶이 다 모두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과거를 완전히 다 도려낸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저는 맞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 라고 인정하는 게 솔직히 또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막 그 과거로 마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감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어떤 행동을 해요. 산책을 나간다든지 몸을 바로 움직이는 데 뭐 좋아하는 노래를 튼다든지 그러기만 해도 환기가 되고 생각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는 또 어떤 고민이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비교를 많이 하는 제 자신이 고민입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이 일이 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더 잘하고 싶어서 막 하다 보면은 레퍼런스라는 이유 아래 SNS를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좀 건강하지 않은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SNS 보면은 제가 되게 작아지고 위축돼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또 안 볼 순 없고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팔로워가 빠지고 그게 특히 인스타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진짜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되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막 그때마다 막 멘탈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외적인 관리도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행사를 가거든요. 근데 이런 행사 자리를 가면은 되게 멋지고 진짜 멀리서 봐도 난 인플루언서야 이런 느낌의 멋진 분들이 진짜 많아요. 속으로 되게 쫄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되게 당당하게 있긴 하지만 되게 그럴 때마다 비교를 하게 돼요. 계속 제 자신을. 그럴 때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필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자꾸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싶으면은 좋은 책 찾아서 지금 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글귀들을 찾아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여기는 글귀들이 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대입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 뭐랄까 좀 신기하네요. 또 동시에 여기 고민 상담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직관이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콘텐츠가 있지 않냐, 그게 괜찮을지 고민이 된다면 그냥 다 괜찮다, 응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든든하고.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솔직히 막 전문가가 아니니까 100% 막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쟤 왜 저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여기에 저한테 털어놓으시는 것만으로도 후련해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저 유퀴즈 좋아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정기적으로 시리즈물로 한번 가져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야 할게요. 안녕. But if I never have the answers,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